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수출 역대급 수출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오후에 지금 이제 오후장 이슈로 해운주 관련해서 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뭐 도대체 이제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네. 물동량이 늘고 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얘기이지만 도대체 지금 뭐 해상 운임 뭐 네. 이런 부분 얼마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 해상 운임이 2009년에 10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1500포인트를 넘어서는데 11년 걸렸는데 3000포인트 넘는데 채 반년도 안 걸렸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데 질문에 부합하는 차트 하나 보고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 운임인데 이게 10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3000포인트 넘는데 채 반년이 안 걸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중국 상하이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네. 컨테이너선이고요. 이 운임 지수를 봤을 때 왜 해운주들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바로 이 차트 하나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중국 해임 지수를 좀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DI 지수라고 하는 네, 네. 발틱 지수잖아요. 건화물이요. 네. 근데 이쪽은 최근 정점을 좀 찍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추세이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해상운임 말씀할 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경기 호황에 따른 컨테이너선을 네.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HMM이라는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예, 한진이죠. 국민주가 된.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발티군임 지수 말씀하셨던 건 페노션인데 그 두 종목의 주가 괴리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표상에서 좀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 사고가 있었는데 네. 해상 운임 특히 컨테이너선 운임의 가격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그 휘발유를 부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45년 동안 그 노선을 가지 않았는데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을 거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운임이 꺾일 것인가 지켜봤는데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다시 또 리바운딩 되는 게 미국 소비가 이끄는 경기 호황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걸 시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해서 좀 감소를 좀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가 부분하고도 우리가 또 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저는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발틱 쪽 관련돼서 철광석이라든가 원자재 쪽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포커스는 컨테이너입니다. 제가 아까 해상운임 HMM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건 발틱이라든가 이제 건화물 쪽이 아니라 컨테이너 정말 소비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의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원자재 이외의 완제품들이 운반될 때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도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 얘기해 주셨지만 돌아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유가 그러니까 뭐 기름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해소가 좀 됐다가 그것도 사실 되게 장기화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 않고 하나의 이슈로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벙커시유를 지금 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선주가 문제죠. 선주. 그러니까 선주가 이 LPG 선이라든가 천연 관련된 그런 배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그 선주들은 결국에는 계속 운임에 대해서 정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맡은 고객들은 더 큰 운임을 주고 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관련해서 뭐 모든 주식들이 괜찮다면 다 올랐지만 특히나 해운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뭐 이렇게 뭐 볼만한 여지가 남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내년 이맘때도 좋을 것인가, 하반기 때도 이렇게 좋을 것인가 그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컨테이너 물동량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경기가 여기서 꺾일 것인가 그건 예단하기 힘드니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를 좀 보면 이게 올해 예상치인데 내년도 예상치도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미국, 유럽이 이제 백신을 맞고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올해가 원년이고 내년도에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 미국하고 유럽이 백신 효과를 톡톡히 보는 선진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 작년에는 글로벌리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 속에서 이러한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이제 HMM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별도의 한 종목 한솔 로지스틱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로지스틱스 쪽은 참 발음이 어려워요. 예, 로지스틱스. 예. 그럼 한솔 로지스틱스는 상대적으로 쭉 달리는 말들 가운데 좀 덜 달렸던 말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육상 유통 쪽에서 두각을 받았는데 숨겨져 있던 해상 유통 쪽이 올라오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어저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상 유통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운임 상승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걸 조금 발췌해서 보면 이건 먼저 제가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의 업무 영역을 좀 본 건데 이게 5번째 칸에 냉장 냉동 이게 저온 물류 사업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어느 한쪽하고 연결되는지도 아시잖아요. 네, 콜드 체인.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 빨간색 2개를 보면 주력 사업부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이제 배송을 하는 내용이고 주로 지류, 목재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해상 운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냥 먼저 차트를 보고 나중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300원대 연초에 3,300원이고 최근에 들어서 뭐 4,0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3,600원의 중간값 정도 보여지는데 HMM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5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퍼포먼스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솔이 거기에 뒤처지는 실적 미스가 있었냐?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주가 됐다. 그러니까 시총 1,000억을 봤는데 올해 실적을 좀 보면 올해 한 6,000억 정도 할 거, 6,400억 정도 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1,000억 초반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요. 예,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0억이 채 안 됐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성장이 왜 줄어들었냐를 놓고 봤을 때 4,601억 2019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물동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퍼포먼스가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왜 소외가 되어 있을까? 이 시장이 너무 요즘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고 육상 유통은 하는데 이쪽 육상 유통은 우리가 물류 택배라고 하면 CJ 대한통운이라든가 그런데 이쪽은 그룹사의 물류 유통을 담당해서 전문 용어로는 2PL이라고 하는데 2PL. 자회사 그러니까 한솔그룹의 자회사 그리고 삼성의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두각을 받지 못했지만 물량 밀어주기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또 영업을 해서 육상 유통과 해상 유통을 따내고 있고 합병도 이뤄냈기 때문에 올해는 해상 유통 쪽에서 충분히 실적에 아웃퍼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전략까지 말씀 주시죠. 예, 일단 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3,300원 연초 가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수 캐스터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이어서 오후장 정리해보는 특징주 카테고리별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카카오 확인해 보시죠. 외인 기관 오늘 동시에 사주고 있는데요. 이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액분 후 주가 약세라는 징크스도 깬 카카오죠.
이 분할 이후 상당 기간 부진했던 네이버,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또 상당히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하반기 계열사 IPO 전후로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5월 중순 들어서는 SM 이수만 회장의 지분 인수 소식과 함께 주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단에선 인터넷 투톱 나란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인 하루입니다. 자, 테마는 경기 민감주로 묶어보겠습니다. 5월 수출 데이터가 32년 만에 최대폭 성장이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1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데 주목을, 자동차는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데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석유 제품 수출액이 165% 급증을 하면서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반영된 수치긴 하지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정유, 석유화학, 또 조선주, 경기 민감주들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어서 이슈 종목 사조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급증과 법원이 사조산업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 오전부터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00%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조산업은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사조대림도 오전부터 견조한 상승세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022년에 대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업종 최선호주로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네요. 자, 그럼 이기태 기사님이 보시기엔 오늘 네 종목 중 어떤 종목의 매매 전략이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해 보이실까요? 예, 지금 제가 11월 17일 날 관련된 방송을 좀 진행했었고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가 화재가 난 게 아니고요. 이게 배가 운항 중인데 메탄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벙커수유를 태우면 배가 이 정도가 운항 중인 배거든요. 네네.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이 한 장으로 우리는 해상에 있으니까 민간인들은 잘 알기 힘든데 운행하는 배를 보면 이렇다. 이게 컨테이너선이에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리포트의 표지인데요. 이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LPG 추진선들이 도입이 심각한 때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NG 추진선, LPG 추진선의 비중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디가 가장 뛰어나냐?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나다. 거기서 중소형 승박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은 현대미포조선 주가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 그렇게 이 표 2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설명 잘 들었고요. 사진 한 장으로 뭔가 딱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이제 앞으로 만들 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오늘도 이기태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